서울 아파트 시장은 반등 기대감이 있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와 도봉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대단지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전 고점 대비 20%에서 많게는 48%까지 가격이 빠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무너뜨린 상징적인 사례들이 바로 이곳에 몰려 있는 겁니다. 오늘은 노원 도봉 지역에서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한 아파트들을 순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실거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6위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입니다. 2000년 11월 준공, 총 1281세대, 17개 동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1호선 광운대역까지 도보 약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출퇴근 접근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장위뉴타운 개발과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 계획 등 잠재적인 호재도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단지의 25평형 최고가는 2022년 6월 8억 3,500만 원이었지만 최근 2025년 9월 거래는 6억 9,5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약 1억 4천만 원이 하락하며 하락률은 약 20% 수준입니다. 전세 시세는 최근 기준으로 3억 원 전후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대비 전세가율은 40%대 초반으로 수요가 매매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역세권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와 수요 위축으로 가격이 조정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5위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한진한화 그랑빌입니다. 2002년 10월 준공, 총 3003세대, 25개 동 규모의 대단지로 당시에는 월계동 일대 신축 랜드마크로 꼽혔던 곳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1호선 광운대역까지 도보 약 7분 거리로 출퇴근 접근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태릉입구역도 도보 10분 내외로 이용 가능해 6호선과 7호선 환승을 통한 이동 선택지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진입도 용이해 서울 도심 및 강남 접근성도 준수한 편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단지의 51평형 최고가는 2021년 11월 13억 5천만 원이었지만 최근 거래를 보면 2025년 8월 기준 10억 6,7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약 2억 8천만 원이 빠지며 하락률은 약 21% 수준입니다. 전세 시장은 최근 5억 원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어 매매 대비 전세가율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대단지와 역세권 입지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와 수요 위축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광운대역 개발과 GTX-C 노선 개통이 현실화된다면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매수세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14위는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하계 청구아파트입니다. 1988년 10월 준공, 총 660세대, 5개 동 규모의 단지로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7호선 하계역까지 도보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뛰어난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공릉근린공원, 마트, 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주거 편의성이 높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단지의 최고가는 25평형이 2021년 5월 8억 9,500만 원을 기록했지만 최근 거래를 보면 2025년 9월 7억 1천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약 1억 8천만 원이 빠지며 하락률은 약 21% 수준입니다. 전세 시세는 최근 3억에서 4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어 매매 대비 전세가율은 40에서 5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역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와 시장 약세로 인해 가격이 조정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3위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 주공 3단지입니다. 1991년 5월 준공된 단지로
총 2,856세대, 32개 동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창동역까지 도보 약 3분 거리에 있습니다. 환승역을 끼고 있어 교통 접근성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또한 창동역 세권 개발과 광역환승센터 건립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곳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단지의 31평형 최고가는 2021년 10월 10억 3,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를 보면 2025년 9월 7억 8천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약 2억 5천만 원이 빠지면서 하락률은 약 24%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전세 시세는 최근 기준 3억 원대 초 중반에서 형성되고 있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약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역세권 대단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노후화와 수요 약세로 가격이 크게 조정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창동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반등 여력은 있겠지만 현재는 여전히 거래 위축과 매물 적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위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강 아파트입니다. 1994년 준공, 총 1166세대, 21개 동 규모의 단지의 아파트입니다. 입지를 보면 단지에서 6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화랑대역이 도보 5,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 건대 입구, 청담 등 주요 업무지구로 환승 이동이 가능하며 광역교통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또한 7호선 공릉역도 도보 10분 내외로 이용할 수 있어 복수 노선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단지의 25평형 최고가는 2021년 9월 6억 5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최근 거래를 보면 2025년 9월 4억 9천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불과 4년 만에 1억 6천만 원 하락, 약 24.6% 하락한 수치입니다. 전세 시세는 최근 3억 원 초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어 매매 대비 전세가율은 60% 안팎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지 노후화와 신축 아파트와의 경쟁 속에서 가격이 조정을 받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1위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삼성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1992년 8월 준공된 단지로 총 1668세대 18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단지 바로 앞에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창동역이 있습니다. 청량리, 서울역, 사당 등 주요 도심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고 향후 GTX-C 노선 개통 시 삼성역까지 직결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강북 도심과 강남권 모두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022년 3월 32평이 11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최근 2025년 9월에는 8억 2천만 원으로 내려오며 2억 8천만 원 하락, 약 25%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 전세가는 5억 원 안팎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창동 삼성 레미안은 창동역 초역세권이라는 확실한 교통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대비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상태라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는 단지입니다. 10위는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청솔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1989년 10월에 준공된 1192세대 규모의 중대형 단지로 총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7호선 하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특히 강남권과 건대 입구 등 주요 업무지구로 환승 이동이 가능하고 태릉 입구역에서 6호선, 경춘선 환승도 가능한 만큼 광역교통망 측면에서도 장점이 뚜렷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021년 10월 21평형이 6억 8,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최근 2025년 9월에는 5억 8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약 1억 8천만 원 하락, 약 26% 하락한 수치입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5억 초반대,
전세가는 2억 원대 초반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청솔 아파트는 하계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고점 대비 4분의 1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역세권 교통망을 누리면서도 과거보다 낮은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9위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도봉안신 아파트입니다. 1995년 9월 준공, 총 2678세대 규모, 25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지를 보면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도봉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역을 통해 강북, 청량리 방면은 물론 7호선을 이용해 강남, 청담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어 광역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울 창포원, 수락산, 도봉산, 자연 녹지가 있어 주거 환경도 쾌적한 편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30평 기준으로 2021년 8월에는 7억 4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최근 거래를 보면 2025년 9월 5억 2,800만 원까지 떨어진 사례가 확인됩니다. 2억 1,200만 원 하락, 약 28.6% 하락한 수치입니다. 전세가는 3억 원대 초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어 매매 대비 전세가율은 60%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봉안신 아파트는 환승역 초역세권과 쾌적한 녹지 환경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와 도봉, 노원권 공급 물량 증가로 가격 조정을 피하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위는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하계 극동건영 벽산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1988년 6월 준공된 198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총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단지는 7호선 하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출퇴근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지하철을 통해 건대 입구, 청담, 강남구청 등 주요 업무지구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고 강남역도 2호선 환승을 거쳐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정거장 떨어진 태릉입구역에서는 6호선과 경춘선 환승이 가능해 광역 이동 여건이 우수하며 1호선 월계역도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있어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서쪽으로는 중랑천 산책로가 인접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021년 10월 19평형이 7억 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최근 2025년 9월에는 4억 9,5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2억 1천만 원 하락, 약 30% 가까운 하락폭을 기록한 셈입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 전세가는 2억대 중반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계 극동건영 벽산 아파트는 역세권 입지와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가격 조정이 크게 나타난 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통한 강남, 강북권 진입도 편리합니다. 이 단지는 1990년 8월에 준공된 총 3,481세대, 25개 동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지를 보면 단지 바로 앞에 7호선 중계역이 있어 사실상 도보 1, 2분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위로는 노원역에서 4호선과 7호선 환승이 가능하고 더 올라가면 도봉산역에서 1호선과 7호선 환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아래쪽 태릉입구역에서는 6호선과 경춘선 환승이 가능해 서울 전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021년 10월 21평형이 7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최근 2025년 9월에는 4억 9,5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억 2,500만 원 하락, 약 31%가량 하락한 셈입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5억 전후, 전세가는 2억 원대 초중반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계 그린 아파트는 노원에서도 손꼽히는 교통입지를 갖춘 초역세권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대비 30% 넘는 조정을 받으며 가격 부담이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단지라 할 수 있습니다. 6위는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중계무지개 아파트입니다. 1991년 11월 준공, 총 2,433세대, 1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단지 바로 앞에 7호선 중계역이 있어 도보 1분 내외로 접근 가능한 초역세권입니다. 한 정거장 위 노원역에서는 4호선과 7호선을 환승할 수 있고 도봉산역까지 이동하면 1호선 환승도 가능합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어 차량을 통한 강남, 강북권 진입도 편리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021년 9월 21평형이 7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최근 2025년 9월에는 4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억 2,250만 원 하락, 약 32% 하락한 셈입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 전세가는 2억 중 후반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계무지개 아파트는 초역세권 입지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대비 30%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교통생활 편의성이 뚜렷한 만큼 실수요자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낮아진 기회단지라 할 수 있습니다. 5위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 11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1988년 9월 준공, 총 1944세대, 16개 동 규모로 조성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지를 보면 단지 바로 앞에 7호선 마들역이 있어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들역을 통해 강남권과 건대 입구 등 주요 업무지구로 환승 이동이 가능하고 한 정거장 떨어진 창동역에서는 1호선, 4호선 환승이 가능해 서울 주요 도심으로의 이동도 수월합니다. 또한 서쪽으로는 갈말근린공원과 중랑천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021년 7월 22평형이 7억 3,6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최근 2025년 9월에는 4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2억 5,600만 원 하락, 신고가 대비 약 35% 하락한 수준입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5억 원 안팎에서 형성돼 있고 전세가는 2억 원대 초, 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계주공 11단지는 7호선 초역세권 교통장점과 녹지 인접성을 동시에 갖춘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실수요자라면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단지라 할 수 있습니다. 4위는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장미아파트입니다. 1990년 7월 준공, 총 1880세대 규모, 15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7호선 하계역 바로 앞에 자리해 있어 교통 편의성은 매우 뛰어납니다. 하계역을 통해 강남과 건대 입구, 청담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이 가능하고 태릉입구역 환승을 이용하면 6호선과 경춘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 광역 이동도 수월합니다. 또한 1호선 월계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노원과 청량리 방면으로 이동 시 대안 노선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26평 기준으로 2021년 9월에는 8억 2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최근 거래를 보면 2024년 1월에 5억 2천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3억 원 하락, 약 36.6% 하락한 수치입니다. 전세가는 2억 원대 초중반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매매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하계 장미 아파트는 초역세권 입지와 환승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노후화와 신축 단지와의 경쟁 속에서 가격 하락이 두드러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위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도봉서원 아파트입니다. 1996년 10월 준공, 총 2,450세대, 16개 동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지를 보면 1호선 방학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출퇴근과 도심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방학역을 통해 청량리와 서울역 방면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으며 인근 창동역에서는 4호선 환승이 가능하고 향후 GTX-C 노선 개통 시
강남 삼성역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한 1호선을 이용하면 의정부 등 경기 북부로의 이동도 수월해 광역교통 여건이 잘 갖춰진 단지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021년 8월 21평형이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최근 2025년 9월에는 3억 3천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1억 9천만 원 하락, 약 37% 하락한 수치입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3억 원대 중반에서 4억 원 초반, 전세가는 1억 후반에서 2억 원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리하면 도봉 서원 아파트는 방학역 도보권 입지와 대규모 단지라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GTX-C 개통과 창동 개발 호재를 고려한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든 가격대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2위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 10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1988년 9월 준공된 대규모 단지로 총 2654세대 2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단지 바로 앞에 7호선 마들역이 있어 사실상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합니다. 지하철을 통해 강남권과 건대 입구 방면으로 환승 이동이 가능하며 창동역에서 1호선과 4호선 환승도 가능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합니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주공종합상가와 전통시장,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이용이 편리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021년 8월 21평형이 7억 6천5백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최근 2025년 9월에는 4억 6천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3억 5백만 원 하락, 약 40% 가까운 하락률을 보인 것입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 전세가는 2억 원대 초반에 형성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계주공 10단지는 마들역 초역세권이라는 확실한 교통장점을 갖춘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가격이 크게 조정된 상황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만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위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주공 17단지입니다. 1989년 7월 준공된 이 단지는 총 1980세대 11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지를 보면 단지 바로 앞에 1호선 녹천역이 있어 사실상 초역세권으로 평가됩니다. 도보 1분 내외로 이용이 가능해 출퇴근 편의성이 높습니다. 한 정거장 위 창동역에서는 1호선과 4호선 환승이 가능하며 향후 GTX-C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삼성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15평형이 2021년 8월에 5억 9천9백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2025년 9월에는 3억 1천만 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2억 8천9백만 원 하락, 약 48% 하락한 수준입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3억 초반에서 중반대, 전세가는 1억 중반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창동주공 17단지는 녹천역 초역세권이라는 확실한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대비 절반 가까운 가격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는 여전히 약세가 뚜렷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가격대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반등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노원, 도봉처럼 외곽의 대단지 밀집 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20에서 48%까지 하락한 단지들이 속출하며 체감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냉각돼 있습니다. 결국 서울이라고 해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뚜렷해진 셈인데요. 여러분은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